안녕하세요. 책친구의 영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어린 왕자에 관한 책에 대해서 하겠는데요. The Return of Young Prince라는 책입니다. 어린 왕자 두 번째 이야기. 이 책은 아르헨티나 분이 썼는데요. 시인이세요.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. 알레안드로 길레르모 로엠메르스라는 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. 그리고 이 책은 김경집 씨란 분이 썼는데요. 저는 이분을 참 좋아합니다. 이분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책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제가 이 책을 언제 읽었나 하고 또 찾아봤습니다. 2011년도 12월에 읽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한 것이 있는데요. 이 책은 단순하면서도 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뭐 경험이나 깨달음 이런 것을 전해주는 책이고요. 그리고 이 책은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 내면의 그 정신적인 진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간단하게 제가 줄거리를 살짝 요약을 하자면, 그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 그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차가 있었는데, 그 차에 그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아주 작은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. 근데 그 아이가 그 고속도로에 버려져 있었어요. 그러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를 그런 아이를 발견하게 되는데, 운전자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그 아이를 안고서 차 옆에 태웁니다. 금방 눈을 뜨진 않지만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요. 그리고 이제 계속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아이가 깨었어요. 이제 깨어나서 둘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과정들입니다. 이제 가면서 이제 작은 일들이 이제 여러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.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작은 아주 어린 아이와 그 운전자와의 대화입니다. 주로 그 어린 아이가 질문을 하고 그 운전자가 대답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 책이 이어집니다. 근데 제가 이 줄거리를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린 것은 왜 어린 왕자 두 번째 이야기일까 아마 궁금들 하실 거예요. 우리가 어린 왕자 책에서는 메타포가 많아서 그 메타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,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은 무엇일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. 그래서 읽을 때마다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고요. 그런데 이 책은 아주 명쾌하게 해답을 줍니다. 그 현실과 그 다음에 우리 삶과 직결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지요. 생테쥐베리가 이 어린 왕자를 쓸 때는 그 2차 대전이 발발한 그런 시기였어요.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굉장한 암울한 시대를 겪고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생테쥐베리는 이 암울한 시대에 한 줄기 그 순수한 빛을 주어서 용기 있게 사람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. 그런데요, 이 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와 상징, 그런 아름다운 언어보다 간결하고 직선적인 그런 깨달음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어린 왕자를 어쩌면 읽어보지 않은 분이라도 이 책을 읽게 되면 그 우리 인생의 지침서 같은 그런 느낌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이런 게 있어요. 아직은 우리에게 순수함이 남아 있어서 다시 어린 왕자와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참 행운이고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.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죠. 바로 그 전에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. 우리가 사랑과 영성으로 넉넉히 채워져서 정말 우리 지금의 삶이 기쁨과 행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다시 제가 이제 이 책으로 돌아가서, 이 책에서는 이런 글이 나와요. 우리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되면 우리가 옛날 어린 시절에 꿈을 많이 꾸잖아요. 근데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
그 꿈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. 그렇게 되면서 고통스러움도 느끼게 되고 또 아주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가 버리죠.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소중히 간직해왔던 꿈들을 버리고 합리적인 그리고 안전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우리가 겉보기에는 그렇게 안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어 보이고 의미 있어 보이지만, 그러나 그 내면은 그런 가치와 의미를 내포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. 우리는 또 안전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꾸 부를 축적해요.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? 그 소유를 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려고 하지만 그 행복감은 아주 너무 빨리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. 우리가 뭔가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 내면의 그 소유라고 할까요? 내면의 가치와 점점 멀어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. 왜냐하면요, 그 소유라는 것, 그것은 우리에게 수단을 강조하는 것 뿐이지 우리의 목적의식은 흐리게 만드는 것이에요. 그래서 사람들은 그 행복이라는 것이 소유에서 온다고 믿습니다.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고, 그리고 또 행복하다고 느끼기도 하잖아요.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복함을 느끼는데도 뭔가 부족함을 느끼잖아요. 살면서 뭔가 내가 필요해서 원해서 어떤 거를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흘리고 나면 또 내가 뭔가 부족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. 우리가 그것은 이유가 존재가 아닌 어떤 소유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밖에 있는 것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.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을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직시하고 그리고 느끼고 사랑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. 이 책에서 얘기하는 중점적인 거를 제가 이제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. 이 책에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저는 어린 왕자인 것 같아요. 어린 왕자의 별에 있다가 지구로 다시 내려온 것이죠. 우리가 우리 삶을 행복하게 살지 않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다는 걸 알고 다시 지구에 와서 우리를 깨우쳐 주려고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여기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정신 좀 차려라. 잃어버린 것을 찾고 되새기지 말고 잊어버린 순수를 찾으라고 말해주려고 어린 왕자가 두 번째 지구를 방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러니 여러분도요, 이 책을 통해서 잃어버린 시간을 그리워하지만 말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순수함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